고혈압 정말 흔합니다. 2024년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거의 750만 명이 육박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4.6%나 됩니다. 또 5년 전인 2019년에 비하면 약 14%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고혈압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수치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운동이 혈압에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혈압 정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운동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 또는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 또 아직은 정상이지만 가족력이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영상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서 운동의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든 운동이 좋긴 하지만 혈압을 낮추기 위한 운동은 혈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등척성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에 새로 나온 논문을 바탕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논문인데요. 2022년 2월 유럽 예방 심장과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인화된 운동 처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뒷부분에 유럽 예방 심장학회와 ESC 고혈압위원회의 합의 문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요약문을 보면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심장마비의 약 25%가 고혈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고혈압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혈압을 재보기 전에는 혈압이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요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부족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혈압 수준에 따라서 더 개인화된 운동 처방이 혈압을 더 잘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34개의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해서 고혈압 환자 또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보다 높은 경계성 혈압 그리고 정상 혈압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운동 유형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10초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8번째 저서가 출간되는데요. 표지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 4가지 중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혈압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고혈압이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 이완기 혈압은 85에서 89 사이인 경계성 고혈압인 경우. 자, 세 번째는 130에 84 이하로 정상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운동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동적 저항 운동, 세 번째는 등척성 저항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고요. 동적 저항 운동은 근육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나 푸시업 또는 아령을 이용한 중량 운동이 속하고요. 마지막 등척성 저항 운동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만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만 주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악력기를 꽉 쥐고 있으면서 힘을 주는 운동 또는 플랭크와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운동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을 한 것이죠. 자, 결과를 보면 먼저 첫 번째 그룹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수축기 혈압을 4.9에서 12까지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3.4에서 5.8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약한 혈압약을 하나 먹는 정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운동으로 효과를 보려면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결과 내용 중에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서 분석한 34개의 논문 중에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연구만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유석인종에서는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효과를 보여준 운동이 바로 동적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유산소 운동과 동적 저항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인 경계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운동 중에서 동적 저항 운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축기혈압은 1.7에서 4.7까지, 이완기혈압은 1.7에서 3.8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정상 그룹에서는 고혈압 예방 효과가 가장 좋은 운동법은 등척성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혈압이 정상이지만 고혈압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나 또 임신성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비만이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악력기를 이용해서 힘을 주고 있는 운동이 좋고요. 또는 다리 신전 운동도 좋은데요. 앉아서 또는 누워서 발끝을 머리 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신전시킨 상태로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죠. 또 플랭크도 대표적인 등척성 저항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들이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혈압약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이와 상의해서 약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압의 정도에 따라서 운동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문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또 혈압도 자주 재보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